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번 일에 발단을 제공한 제보자 A씨가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제보자 A씨가 이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 음식은 샀고 그리고 김 씨의 지인 5급 공무원 배 씨는요. 스스로 벌인 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음식은 누가 과연 먹은 것이냐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보자 A씨의 이런 질문에 김혜경 씨가 무슨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들이 궁금하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관련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로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이수희 단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제 김혜경 씨의 사과 이 회견 이후 또 추가로 질문 받았던 내용에 대한 답변, 그리고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이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약간 질문과는 답이 좀 동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어제 김혜경 씨도 그렇고 지금의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구체적인 답변은 꺼리고 그냥 뭉뚱그려서 제 불찰이고 저희 잘못이다. 이후에 어떤 혐의가 나오면은 뭐 거기에는 그 상응하는 대가는 뭐 충분히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다른 그 민주당의 선대위 분들이 TV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 A 씨, 제보자 A 씨가 내놓는 뭐라 그럴까, 이 제보나 고발이 이게 그 하루하루 이렇게 건건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모든 뉴스에 초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계속 뭉뚱그려서 대답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소고기라든가 진짜 그 법인 카드를 쓴 거라든가, 아니 제일 또 그러고 무슨 그 갱년기 치료제로 알려진 그 약이 대리 처방 아니냐. 최소한 이 세 개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구체적인 답변은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김혜경 씨나 이재명 후보나 회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더 이 의혹 제기는 계속 끌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혜경 씨의 어제 사과 회견 내용 관련 제가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 언론들이요 어제 김혜경 씨의 사과 기자회견에 일단 잔뜩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여러 이제 언론도 그렇고 네티즌들도 그렇고 한 달 반 정도 전에 있었던 김건희 씨의 사과와 뭔가 막 비교하는 듯한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한번 그 장면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자, 저 사과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뭐 일각에서는 구체성, 쉽게 말하면 내용 알맹이가 없는 건 데칼코마니다, 이런 이 비판 섞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임혜자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한 달 반 전에 김건희 씨 사과, 그리고 어제 김혜경 씨 사과. 같은 사과지만, 같은 사과란 형식이지만 혹시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임혜자 대변인 보시기에. 어제 김혜경 씨의 사과는 좀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사과를 하다 보니까 구체성이 떨어졌다라고 비판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김건희 씨 사과는 좀 남편을 향해서 자기 변명을 좀 하는 측면이 많았고요. 김혜경 씨는 자기 책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A 씨 국민 여러분께 직접 사과도 했고 제보자인 당사자에게 피해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직접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학력, 경력, 위 변조가 18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김혜경 씨의 사과에는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 있었거든요.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 선거 후에라도 책임질 거 있다면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책임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네. 그 당사자 제보자한테도 직접 사실은 딱 한 번밖에 만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겠다, 직접적으로 지시한 거라든가 사적으로 시킨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죄송하다, 그런 책임성 부분을 강조했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혜자 대변인이 말한 부분 외에도 두 사람의 기자회견에는 뭔가 다른 점이 엿보일 듯합니다. 이 영상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혹시 다른 점이 뭔지 여러분도 한번 포착해 보시죠.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올묵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상시가 아니라는 기준은 좀 어떤 것인지랑 일각에서 또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한 이 A씨에 대한 입장 어떻게 되시는지 좋겠습니다. 제가 A 씨와 그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김건희 씨의 지난해 12월 달에 기자회견이 있구나 당시의 비판 이 여론 중에 하나가 사과보다는 감성의 호소하러 나왔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부고개 치중했다. 그리고 질문도 안 받더라. 뭐 이런 비판도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서 영상 두 개를 편집하신 걸 보셨는데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적인 얘기들이 있었고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정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본인이 어떠한 그
관련되어 있었던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허. 왜냐 먼저 감정에 그런 호소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제 기자회견도 나왔는가? 왜냐하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호소를 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의 호소를 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감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국민들의 심기를 더 건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언급을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김건희 씨의 그런 기자회견보다 더 국민들의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했는가? 전 이 부분도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을 왜 거칩니까? 기자들이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대신해서 저기에서 질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지금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가 했던 대답은 배 씨와의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A 씨는 한 번 인사를 했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수사와 감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원론적인 것이고 우리 앞서서 이제 A 씨가 언급한 것처럼 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읽었던 발표문보다 더 궁금증이 해소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보다 김혜경 씨의 기자회견이 감정의 호소가 없었고 또 여기에다가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더 인정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상은 했지만요.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여야가 이걸 갖고 옥신각신 싸웠어요. 야당은 김혜경 씨 사과 알맹이 없다. 무슨 소리냐. 김건희 씨 사과보다 훨씬 나았다. 진정성도 있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제가 볼 땐 국민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질 않았다고 봐요. 비슷하게 평가받았다. 다만 이제 김건희 씨는 그 남편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한 건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먼저였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아마 그걸 봤기 때문에 또 김혜경 씨도 그런 부분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양측 다 이제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모든 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었냐 하는 부분에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그랬지만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물론 조사가 되고 있고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뭘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인정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사과 기자회견 자체를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이 다 해소되지 않은 것은 양측 다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도 김혜경 씨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를 했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뭐를 잘못했다는 것인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는 말, 부창부수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무늬만 사과였습니다. 많게는 30인분의 음식이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하는데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당연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간단한 사실조차도 소명하지 않고 수사 감사를 핑계를 내세우면서 꽁무니를 빼니 사과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맹탕 사과였던 것입니다. 나중에도 책임지겠다.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건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 말씀이세요? 그냥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기록상 사과했다 이렇게 남기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상은 충분히 했습니다. 맹공을 지금 퍼부었어요. 김혜경 씨의 사과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문득 생깁니다. 이수희 단장님. 네. 앞서 김혜경 씨가 어제 제보자 A 씨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가해자는 누굽니까?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김혜경 씨가 중간에 배 씨가 직접 지시는 했다 하더라도 김혜경 씨가 알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그것을 방조 내지는 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랬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김혜경 씨는
어제 기자회견이 정치적인 그 액션보다는 법률적으로 본인이 좀 책임을 회피하는 쪽에 더 뭐 아마 자문을 받고 왔을 거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 배 씨하고 내가 오래된 인연이다. 성남지사 선거 때부터 알게 됐고 하지만 배 씨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직접 실행했던 그 A 씨의 경우에는 제보자 A 씨는 경기도지사 때 처음 인사를 받고 처음 소개받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그 사람하고 마주친 거고 연락한 거다라는 취지에 그 얘기는 나는 A 씨의 업무 내용은 몰랐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늘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과잉 의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배 씨, 직접 지시했던 배 씨가 김혜경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소위 말해 오지랖을 하거나 오버한 거지 지금 김혜경 씨는 몰랐다는 취지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것은 국민들이 보내는 시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계속 리스크로 계속 오래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최근에 정의당 지지를 선언한 진중권 전 교수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그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과라고 했나 너무 성의가 없고요. 예. 문제의 본질을 다 피해가고 이것을 갖다 배 씨의 갑질의 문제로 지금 프레임을 잡고 있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을 자기 산호비처럼 부린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도 둘씩이나. 그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나중에 뭘로 피해가냐면 수사나 감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 올리는 겁니다. 캐치미 if you can. 잡아봐라.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이걸 사과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될 이런 식은 사과는 안 하는 게 낫다. 차라리. 진중권 전 교수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만 이매자 대변인께 일단 좀 반론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만한 안 해도 될 사과했다. 그리고 뭐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만한 얘기했다. 뭐 이런 뭐 비판 얘기 물론 다 상대방 쪽 상대 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다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걸로 다 궁금증 풀렸다. 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제 고통스럽게 국민 앞에 또 그 제보자 당사자한테 사과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살라미 전술처럼 어떤 소시지 하나를 슬라이스로 포뜨듯이 한 10여일 가까이 계속해서 쏟아냈잖아요. 그게 의혹과 의혹 제기 수준인 것도 있고 진짜인 것도 있고 이게 다 뒤섞여서 건 바이 건으로 나오는데 그 건마다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 그리고 현재 감사도 진행이 되고 또 수사도 핥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선거 후에라도 그 진정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혜경 씨가 사실은 지난달 28일 한 언론사의 이 대리 처방 의혹 보도로 첫 보도가 이제 불거진 이후 지난 2일, 이달 들어 지난 2일 닷새 만에 입장 냈고 그때는 공개석상에 안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어제 공개석상에 나와서 사과회견. 그러니까 12일 만에 공개석상 나온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궁금한 건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은 이거만큼은 특히 대리 처방 의혹만큼은 이건 법적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제 수사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뭐 그 첫 번째로 입장을 밝히고 어제 기자회견한 것만으로는 아직까지는 의혹은 여전하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 대리 처방 그리고 이 뭐 소고기 등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 이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 먼저 대리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김혜경 씨가 그 약을 먹은 게 아니다. 배 씨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배 씨가 A 씨에게 지시를 해서 약을 처방하고 그것을 이제 순회동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자택에 걸어 놓은 사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굳이 먹지 않는 약을 김혜경 씨의 집에 걸어놨을까? 이 부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도 사적 의혹 같은 경우에 지금 법인카드로 개인의 어떠한 이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뭐 수사와 감사를 거쳐서 책임을 지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기자가 어디까지가 사실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또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여전히 의혹이 있는 것이고. 아들 태원 수속에 관해서 관용차를 사용했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각종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얘기 나누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명쾌하게 100% 의혹을 다 털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도 뭔가 지금 곤혹스럽지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건 분명하게 뭐 수사도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감사 기관에서도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 처방하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 선대위 내부에서는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배우자께서 그 부분을 직접 입으로 언급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수사와 감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본인의 이름으로 아마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언론과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내서 본인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본인의 얼굴로 사실은 송구하다라고 하는 사과 말씀을 드렸고 입장을 드린 거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진정성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내용은 좀 뭐 알맹이가 없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진정성을 좀 봐주세요. 그런 맥락에서 관련 얘기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사과를 하고도 즉 입장문 하나 읽고 바로 그냥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김혜경 씨는 남아서 기자들의 이러저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시겠지만 어느 쪽이 더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어떤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윤건영 의원의 말처럼 진정성의 판단은 언론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 이제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질문을 받은 거를 시도한 건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니까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배모 씨도 이제 배모 씨가 주로 모든 이제 주도적으로 이 말도 하고 아무튼 피해를 준 거잖아요. 네. 그 A 씨한테. 근데 그거 본인도 사실은 그 입장을 발표해서 앞으로도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A 씨라는 분은 한꺼번에 모든 걸 얘기하지 않고 지금 잘라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서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걸 명쾌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해명처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본인은 해명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또 핑계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면 그게 다 반대로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볼 때 제 생각입니다만 사과가 갑자기 준비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사과를 하려고 준비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뭐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이게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어쨌든 물론 그 캠프 측에서는 일부는 좀 시간을 두고서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좋을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단비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김혜경 씨의 공개석상에 직접 나와서 사과 회견을 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그동안 민주당의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 나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보자 A씨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언론에 흘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거 다 공개해라. 다 공개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이렇게 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 씨가 지난 2일 날 입장문을 낼 때 이렇게 냈습니다.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10월 정도 한 9개월간 언론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9개월에서 10개월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면서 한 8개월 정도치 자신의 모든 걸 자기가 뒤집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전부 다 녹취하고 증거로 남겼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왜 한꺼번에 공개하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얘기를 할까? 이렇게 되면 왜 지금 쉽게 말하면 찔끔찔끔 계속 건건 하나씩 나오면 그때마다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걸 민주당 스스로도 지금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피해자가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공개해야 하나요? 왜 그 한 번에 공개하지 않는 그 공개 방법을 가지고 피해자를 비난하는지는 전 일단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더 이상 더 안 좋게 다가올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치 공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고 이것이 계속해서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피해자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렇게 피해자를 뭐라 그럴까요?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인가가 이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번에 공개해라. 찔끔찔끔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저는 변호사니까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접목을 시켜본다면 하나를 공개했을 때 계속 그러니까 진실을 대답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진실을 대답하면 그 두 번째, 세 번째에서의 수사를 받을 때에 자신이 얘기가 어긋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배 씨도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 이 얘기는 수사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한다면 내가 지금 대답했을 때 향후에 두 번째, 세 번째에 A 씨가 공개하는 것이 말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정치적으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개를 하면 이것이 연일 언론에 보도가 돼서 불리하다. 이러한 것은 정치적인 판단인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을 반드시 한 번에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것을 사실대로 대답을 하고 사실대로 대응을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제대로 된 대답을 했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지 아하.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리하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최재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최남민 변호사 말씀처럼 그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런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A 씨에 대해서? 그렇죠. A 씨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걸 조금씩 잘라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대선 앞두고서 이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뭐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런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진정성이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대선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억울하시면 다 얘기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냐 이런 논란이 되면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A씨 측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 정치 원로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대목은 있다고 봐요. 그 다 집사로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보고 있잖아요. 공관장이라고도 있고 다 그 제가 지자체장 들한테 물어봤어요. 딴 데네. 그랬더니 아니 지사 부인이 저기 뭐 시장에 장 보러 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관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 대개 업무 추진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공사의 구분이 애매한 대목이 많아서 정비를 해야 될 문제다.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할 건지. 유인태 전 의원, 국회 사무총장도 지냈고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이 일도 추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국회 사무총장 그만두고 나서는 이른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수희 단장님? 저거는 불을 끄기보다 저는 불을 더 키운 부적절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것이 정말 지사직을 갖고 그 공간이 있는 그 지사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그 지자체장들이 정말 다 저런 건지 우선 그걸 일반화할 수 있는 건지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되는 거고 아닌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에게 상당한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 씨의 경우에는 그 성남시장 할 때도 성남시의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 김혜경 씨의 수행을 저 공무원이 하고 다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 이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또 그 배 씨를 임명을 해서 그대로 또 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 거에서는 이거를 공간 문제로만 축소시킬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에 거주하는 거는 집만 세금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만 공짜로 사용하는 거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는 그거는 개인 용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공간에서 어떤 그 공적인 업무에 그런 식사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세금으로 써도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소고기라든가 아니면 제사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간에 살면은 이런 그 지금 유인태 전 총장님 논리대로라면 공무원들이 먹는 거는 그럼 다 세금으로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그 먹고 그다음에 일하는 게 다 공적인 업무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공간만 무료로 쓰는 거고 그 이외의 거는 사비로 쓰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죠. 이게요. 시청자분들이 귀를 의심하실 거예요.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인터뷰 과정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럽니다. 제가 지자체장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몇몇 아는 친한 지자체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실태가 이번 논란으로 좀 실태가 어때요?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니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거 봤어요? 이제 그런 대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 왔다면 이거 진짜 인식에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되면 그 배우자는 사모님 대우제법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장 보러 못 가는 거예요? 어디 장 보러 가는 게 못 갈 때 가는 겁니까? 가야죠. 아니 장을 보러 가야죠. 왜 장 보러 못 갑니까? 시장 못 가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도지사 부인이 왜 장을 못 보러 갑니까? 당연히 장 보러 가야죠.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저런 말씀하시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도리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게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관행이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관행이라면 고쳐야 되는 관행이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도지사 부인이나 시장 부인들이 그 관사에서 한다고 해서 공간에서 한다고 해서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런 말씀을 하신 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그리고 정말 국민적 관점에 맞지 않은 것은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김혜경 씨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오늘 갑작스레 화제가 된 영상 하나가 있던데요. 안진용 기자님 뭡니까? 네,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그 앞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관련 후속 질문을 던졌겠죠. 이때 김혜경 씨가 살짝 휘청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이 모습이네요. 네, 지금 저 모습인데요. 네, 눈을 감고 주저앉으려던 모습을 보였고요. 김 씨를 담당하는 선대위 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이후에는 몸을 추스려서 지금 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네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 영상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긴장했었나 기자회견 끝내자 휘청 쓰러질 뻔한 김혜경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오면서 설왕설래가 이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대위 측에서 관계자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김 씨가 마이크 줄에 걸려서 잠시 넘어질 뻔했다면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은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정신이 조금 혼미했거나 그런 상태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라고 지금 선대위가 밝혀줬으니까 일단 천만다행이고요. 그런데 참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임혜자 대변인. 좋은 일로 기자들 앞에서도 그 플래시세를 받으면 조금 앞이 조금 안 보이고 정신도 멍할 수 있고 긴장도 될 수 있는데 어제는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기자들 앞에 섰단 말이에요. 카메라 앞에 섰단 말이에요.
심경이 참 심경이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사실은 저도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하는 것도 참 힘들고요. 진정성을 다해서 그 사과를 하지만 그 진정성이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께 또 피해자께 할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이라든가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김혜경 씨가 무슨 쇼잉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오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제 쭉 기자회견을 보셨지만 굉장히 담담하게 진솔하게 끝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건 바이 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뭐 사실관계도 파악이 돼야 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네. 했으니까 그 진정성을 좀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수사와 감사가 좀 진행되는 걸 봐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안진용 기자님, 어제 참 글쎄요 때마침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도 배우자 리스크가 있고 윤석열 후보도 배우자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오늘이 27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선거에 얼마나 영향 줄지 각 캠프가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배우자 리스크가 어느 정도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였는데 먼저 김혜경 씨 같은 경우 과잉 의전 의혹이죠. 네. 이 응답자의 64.6%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 조사를 했더니 67.9%가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약 3%가량 김건희 씨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조금 더 이 범위를 줄여보겠습니다. 네. 18세에서 29세로 줄였을 경우에는요. 김혜경 씨 리스크 같은 경우는 77.7%가 영향을 준다. 김건희 씨는 76.4%. 오히려 김혜경 씨의 이 의혹이 오히려 1.3% 정도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18에서 29세 응답자. 정확히 부동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배우자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분이 뭐 이제 오늘 패널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부동층이기도 하면서 또 이 젊은 층들이 공정에 민감하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두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받아들이기에 공정사회는 와는 배치된다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건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궁금한 건 어제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 그전에는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와 곳곳에 다니면서 상당히 다정스러운 부부 모습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준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관심은 이제 공식 선거운동 얼마 안 남았어요. 돌입 기간이. 다시 공개 석상에 나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과를 했고 물론 이제 사과를 해서 국민들이 다 만족스러운 부분이냐 이 부분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마지막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되면 더 치열하게 이제 경쟁이 될 텐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나서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혜경 씨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긍정적 효과도 많이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진솔하게 다시 국민들 앞에 다가가서 이제는 언론이 아니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용서도 구할 거 있으면 하고 또 실망당해서 욕도 하면 들으시고 그리고 또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국민의 판단, 유권자 판단이 중요해. 이 사안이 이제 가라앉을지 아니면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주말 거치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볼게요.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대선 후보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사과를 요구했어요. 누구한테 지금 사과를 요구한다는 겁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그 대상은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어제 한 일간지에서 지난 7일 윤석열 후보와 나눈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 중에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서 답변 내용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일단 집권하면 적폐 청산 수사할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야죠, 돼야죠 3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 비리 저지른 사람들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를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어서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보복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네 정부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하는 것은 보복인가라고 날이 서린 답변을 전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집권하면 검찰공화국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건 여권의 프레임이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단어 자체가 많은 범죄라고 해서 특정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격앙된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좀 이 표현 수위가 세요. 거셉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을까요? 예고편식이었을까요? 그제 한 유튜브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한 유튜브에서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또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진짜 그 친노 내지는 그 좀 상식적인 분들은 제가 볼 땐 이 정부에 하고 관계를 안 했거나 그리고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발언도 거셉니다.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임혜자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제주도에 가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눈물을 보였잖아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가요? 저는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최고의 수뇌부로 있었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게 촛불 정권으로 탄생이 됐고 그 개혁 1호로 국민들이 요구한 게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한 미션을 본인이 했어야지. 지금 누구한테 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지 그 본인 처가 비리 감싸느라고 한 범죄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정이라는 그 기치를 걸고 출마를 하셨는데 공포 정치를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수준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검찰 인사 가이드라인을 이미 짰고 보복 정치에 누가 진두지휘를 할 건지 그리고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마치 독립운동 독립투사처럼 평가를 하면서 어디에다가 대고 독립투사 그야말로 목숨 걸고 자기 가족들 희생시켜가면서 독립운동했던 애국정신을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합니까? 네. 그야말로 애국투사나 독립투사들이 지하에서 벌떡 일어날 사항입니다. 네. 이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 사과하고 촛불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니 이거에서 지금 네네, 좀 그러시죠. 사실관계를 좀 네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네. 말씀 중에 윤석열 후보가 그 처가 비리를 감쌌다라는 취지의 그 말씀이 있으신데 그거는 이거는 사실과도 아무 근거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다시든지 네네. 하셔야지 이거는 사실하고 다른 이거는 뭐 수사로 이제 밝혀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좀 이 단서를 달겠습니다. 네, 일단 이기수희 단장님이 진적 일단 잘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매자 대변인께도 이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논란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 어제 인터뷰가 중앙일보 인터뷰가 9일자 어제자 조간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는 청와대 반응이 나오긴 했어요. 그때 그 반응이 뭐였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발로 나왔어요.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 아무리 선거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이거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아마 참모들이 건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긴급 회의 끝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입장을 앞서 낸 거예요. 적폐를 없는 적폐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렇게 강력하게 분노했습니다. 어제 사실 청와대 반응이 나오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도 나왔어요. 어제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자신의 중앙일보 인터뷰가 뭔가 문제가 됐고 청와대 반응 나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방금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글쎄 뭐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리고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식적인 얘기인데 왜 발끈하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지금 불같이 지금 입장을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분명히 검찰공화국, 보복의 정치, 또 조폭 정치 이런 부정적인 정치가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해온 일은 수사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했고 그 수사의 대상이 심지어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보 인사들을 향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은 제가 볼 땐 참으로 배은망덕한 발언으로까지 여겨집니다. 저는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정치 보복하겠다고 당선이 된다면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거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뉘앙스가 약간 이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적폐청산 할 거냐? 해야죠,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마치 뭔가 현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 현 정부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정보 관련해서 뭐 게이트라든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없는데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만약에 전제를 달 때 아니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이 발견된다면 제가 수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해야죠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만약에
후보가 당선되면 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국민들은. 그 부분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말하고도 사실은 사실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에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하는 건 보복인가? 그러면 현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했던 적폐청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에 중심적 역할을 본인이 하셨어요. 본인이 하신 건데 네. 그럼 본인은 그때 수사 안 하셨나요? 두 번째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라고 해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3, 4년 동안 하셨어요. 현 정부가 거의 같이 했다고 볼 수 없어요. 본인이 검찰의 가장 중요한 수뇌부 역할을 하셨는데 그럼 본인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리시면 지금 현재 본인이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중요한 직책을 하고 검찰의 중요한 수뇌부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상당히 본인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선거에도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지지층 결집은 할 수 있지만 중도 진영은 상당히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도 아주 격하게 분노했어요. 윤석열의 정치 보복 선언 기가 막힌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시켜준 사람이 바로 그 해당되는 사람 윤석열이다.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 일조했다라고 일단 표현합니다. 일조했던 윤석열. 어디 감이란 표현을 씁니다. 어디 감히 문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나. 일단 이렇게 분노와 비판을 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시스템에 의해서 비리가 드러나면 그 엄정하게 처단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작동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러면 저 청와대가 저렇게 나서고 또 여당이 저렇게 뭐 적폐 수사라는 말을 가지고 정치 보복한다라고 하느냐. 제가 보니까 꼭 스스로 자해공갈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 봐라, 윤석열이 문재인을 해칠지 모른다. 그러니 이재명을 지지하자. 이렇게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런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원론적 얘기를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발끈하는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수희 단장님. 아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재명 후보 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호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친문 세력하고 그 친문 세력 중에 특히 반 이재명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원팀이 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지층에. 그런 그 세력들이 윤석열 후보의 저 말을,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 측에는 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을 퇴임 후에 뭐 구속시키겠다,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다. 저거 정치 보복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나를 믿고 찍어달라 이런 지금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앞으로도 저는 뭐 그 상황 봐가면서 굉장히 크게 부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말한 진의하고 진심하고 무관하게 계속 저것을 정치 보복으로 키워갈 거라고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검사일 때 했던 말이 있죠.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이고, 또 하나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정치인을 상대로, 권력자를 상대로 표적으로 들어가서 탈탈 털어가면서 그 사람을 사법 처리를 한다면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 하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궁금한 사건들이 있어요. 라임, 옵티머스,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니 과연 그게 그 정도 선에서 그쳤을까? 뭐 탈원전 정책에서의 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지금 문제되는 게 디스커버리 펀드라고 이거는 장하성 뭐 대사나 또 김상조 전 수석이 여기에다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도대체 왜 저 펀드가 사모펀드가 저런 상황이 되냐. 몇천억이 지금 1,000억이 넘는 돈이 환매가 중단이 된 사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스템상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모두 그러면은 전 정권 하에서 권력의 비호 아래서 불법 행위를 했어도 그 정권 하에서 수사가 못 이루어졌던 것이 이후 새로운 정권 하에서도 수사가 안 된다 네.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귀족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주장입니까? 네. 저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친문 반 이재명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풀리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발언 이준석 대표 정정할게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는 청와대가 보통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선거 개입이라는 표현까지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적폐를 없는 적폐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선거 개입이 아니냐, 그리고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에게만 극대노하는 것은 선택적 분노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 적폐 수사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어제자 이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하루가 지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이 쇄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추가적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형 그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거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좀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과라고 말했잖아요.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 저는 정도로 하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과할 의향은 없다는 걸 애들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 발언 이후에 지금 언론들이 오늘 제가 방송 들으기 전에 언론들 좀 검색해 봤더니 지금 대선 27일 남은 시점에 대선 구도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의 구도로 갑작스럽게 지금 이 판이 커지고 출렁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국정수행평가가 여전히 MBN 여론조사에서 보면 40%를 넘어요. 저 말은 그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이수희 단장님.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지금 발언의 전선이 확대되는 게 과연 지금 중도층 표심 공략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 여기에 물음표가 찍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본인 지지율보다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업어져 가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확대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이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 발언이 그것이 정치 보복으로 들리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저는 중도층에 있는 지금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치 보복이라고 민주당에서 낙인을 찍고 있는 이걸 과연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할 거냐 그 판단에 따라서 뭐 표심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합리적으로 저 말을 해석한다면 저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에는 이제 디스커버리 펀드까지도 사태까지도 벌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궁금한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매재 대변인 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면 1분 드릴게요. 1분 듣고 가겠습니다. 네. 그 국민들은 정작 궁금한 거는 그 대장동 관련해서 계속해서 토론회 때도 그렇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대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다 검증이 끝났다, 수사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민들은 궁금증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이용해서 뭐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 거는 정말 검찰 공화국의 어떤 본색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이런 인식에 대해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쪽에서는 마치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마치 실언을 한 것처럼 물타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검찰 본색이 저는 드러났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었고 시대 과제였습니다. 그거를 검찰총장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뒤집어 씌우면서 다시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진행될 여론조사에서 이 발언이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항목이 넣어서 질문이 들어간 여론조사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볼게요. 어떤 이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뭐죠? 오호, Just want 10 minutes. 이거 이효리 씨 노래 가사가 잠깐 나왔어요. 왜 이효리 씨의 Just want 10 minutes 노래가 나왔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대선 막바지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윤석열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정권 교체라는 방향이 서로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그래서 아까 그 노래가 나온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덧붙여서 물밑에서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지난한 협상이라면 할 생각이 없다. 하게 되면 느닷없이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오픈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진행이 되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요. 안철수 후보와 둘이 만나서 단판을 짓자 괜히 미리 만나서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둘이 해결하면 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하필 커피 한 잔을 언급했을까요? 혹시 이 발언 때문일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가 단판 짓는 자리에는 소맥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 술을 전혀 안 합니다. 단판에 뭔가 함께 할 게 윤석열 후보는 소맥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소맥을 함께 하지 못하니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이소부와의 꼭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해서 먹을 수 없는 접시를 내놓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 뻔한 그런 단판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단비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완주를 넘어서 당선이 목표다라고 계속 이 언론 또는 이 언론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이런 작전을 좀 내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퇴 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등 톤 큰 결단을 하면 우리 당에서는 그에 맞는 예우를 할 것이다. 얘기가 뭐냐면 단일화해야 되는 단일화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의 방법으로 안철수 후보의 자진 사퇴, 즉 후보를 자진 철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철수를 압박하면서 단일화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라고까지 지금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완주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얘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얘기 같이 묶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협상에 의한 그 경쟁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게 단일화라는 용어고요. 더 나은 후보로 이제 선택하려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고 한쪽이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편적인 철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수하는 거고요. 많은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방식은 깔끔하게 사퇴하고 지지 선언하기 뭐 이 정도일 겁니다. 자진 사퇴 형식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런 이야기는 한국 정치사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뭐냐, 대선 치르려면 한 몇백억은 있는데 글쎄요 선거 비용 때문에도 완주 못할 거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심기를 건드려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물밑 접촉한대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 물밑 접촉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해서 애둘러서 어떻게 하셨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밀당이죠, 밀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너브콜 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일화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얘기는 단일화 더 하고 싶어요라는 얘기고요. 그래요? 양쪽으로도 너브콜을 받고 있다는 말은 본인이 몸값이 올리고 싶은 하나의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떤 형태로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표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선택을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가능성을 놓고 얘기해야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야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도 전혀 부인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단일화 후보로서 더 많은 이점을 갖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이 단일화 문제도요. 이제 대선이 임박할수록 첨예한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